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더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미치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덜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미치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덜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믿지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덜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 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미치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덜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미치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덜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0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미치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밤 11시 강남의 한 변호사가 대리운전 앱을 켭니다. 낮에는 의뢰인의 전화를 기다리던 사람이 밤에는 남의 차 운전대를 잡기 위해 콜을 기다립니다. 전화 한 통이 끊기자 자격증보다 먼저 사무실 월세가 목을 조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무너지고 있는 건 변호사만이 아닙니다. 세무사도, 회계사도, 부모들이 평생 안전하다고 믿었던 전문직들이 동시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무너진 걸까요? 아니면 우리가 믿었던 자격증 아래에서 진짜 무너진 건 따로 있었던 걸까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전문직을 시키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단순히 큰 돈을 벌게 하려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마지막까지 버틸 직업 하나쯤은 손에 쥐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는 한 동네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한 명만 나와도 집 앞에 현수막이 걸렸고 친척들이 모였고 동네 어른들은 그 집 부모를 부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없는 집 자식이 시험 하나 붙으면 사람들은 진짜 개천에서 용났다고 말했습니다. 회사는 잘릴 수 있어도 전문직은 안 잘린다고 믿었습니다. 장사는 망할 수 있어도 자격증은 남는다고 믿었습니다. 월급은 끊겨도 면허는 평생 따라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아이의 20대와 집안의 돈을 기꺼이 걸었습니다. 그 자격증 하나면 아이의 남은 인생이 적어도 무너지지는 않을 거라 믿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믿음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이유가 단순해 보였습니다. 변호사가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2014년 2만 명이던 등록 변호사는 2025년 4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시장이 2배로 커진 것도 아닌데 사건을 나눠 가질 사람부터 2배가 된 거예요. 서초동의 한 건물에 들어가면 이 숫자가 그대로 눈앞에 펼쳐집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릴 때마다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또 다른 변호사 간판이 나타납니다. 같은 건물 안에서 수십 명이 같은 의뢰인의 전화 한 통을 기다리고 그 사이 매년 1,700명 안팎의 새 변호사가 다시 밀려 들어옵니다. 한때는 자격증만 따면 사건이 알아서 찾아왔지만 이제는 의뢰인 한 명을 두고 수십 개의 간판이 경쟁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원인은 숫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숫자가 전부라면 사람을 많이 뽑지 않은 전문직은 버텼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일이 벌어진 직업이 있습니다. 바로 회계사입니다. 개업 신고를 한 회계사는 2022년 1,574명에서 2024년 1,628명으로 늘었습니다. 2년 동안 고작 54명이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회계사도 흔들렸습니다. 소득은 뒤로 밀렸고 회계법인들은 새로운 일감을 잡기 위해 세금 환급 앱까지 만들었습니다. 더 기묘한 건 그 다음입니다. 같은 업계 사람들이 같은 시장에서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서로를 신고하는 진흙탕 싸움까지 벌어졌습니다.
변호사 시장에서 먼저 터진 공급 과잉은 방아쇠였을 뿐이에요. 세무사와 회계사까지 흔든 건 사람 숫자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였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바뀝니다. 전문직은 그동안 정말 지식만 팔고 있었을까요? 예전에는 세무서에서 종이 한 장만 날아와도 사람들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분명 한국말인데 읽을수록 외국어 같았습니다. 납부, 환급, 가산세, 경정청구 같은 단어가 줄줄이 나오면 사람들은 계산기보다 세무사 전화번호부터 찾았습니다. 법원 이름이 찍힌 봉투가 도착하면 더했습니다.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따지기도 전에 일단 큰일이 난 것 같았습니다. 세법은 미로였고 법률 용어는 암호였고 관공서 절차는 일반인이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는 철문처럼 느껴졌습니다. 전문직이 팔았던 건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문 앞에서 대신 손잡이를 잡아주는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산 게 아니라 겁나는 상황에서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안심을 산 거예요. 그래서 자격증은 강했습니다. 그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복잡한 세상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행증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무거운 철문이 사람들 손안에서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벽을 처음 흔든 건 거창한 인공지능도 아니고 미래기술도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매일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이제는 침대에 누워 화면을 몇 번 누르면 환급받을 돈이 뜹니다. 누군가에게는 기분 좋은 알림이었지만 누군가에게는 사무실 전화가 하루 덜 울리는 신호였습니다. 더 큰 변화는 돈보다 태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아는 변호사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가격, 경력, 후기, 상담 가는 시간을 한 화면에 펼쳐놓고 고릅니다. 변호사와 세무사는 소개받는 사람이 아니라 검색되는 사람이 됐습니다. 명함의 무게로 선택되던 직업이 가격표와 별점 앞에 세워진 거예요. 이 순간 앱이 무너뜨린 건 세무사 수수료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전문직을 어려워하던 고객의 자세였습니다. 전문직 단체들은 아직 상대가 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앱만 막으면 다시 전화가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고객은 이미 전문가를 고르는 방식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실제로 세무사 단체는 환급 앱을 고발하고 신고하며 싸웠습니다. 하지만 더 큰 상대는 따로 있었습니다. 시장 자체를 접어버릴 수 있는 국가였습니다. 국세청은 2025년 3월 원클릭 환급 서비스를 열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또 다른 경쟁자가 등장했다는 뜻이 아니었어요. 예전에는 세무사가 몇 년치 세금을 뒤져 환급받을 돈이 있는지 찾고 어떤 신고 방식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줬습니다. 사람들은 세금을 잘 몰랐고 실수하면 손해볼까봐 불안했고 그 판단에 수수료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최대 5년치를 한 번에 훑고 더 유리한 방식까지 골라줍니다. 가격은 10만 원도 5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아예 돈을 받을 자리가 사라졌습니다. 영원. 세무사가 받던 수수료가 깎인 게 아니라 그 수수료를 낼 이유 자체가 증발한 거예요. 앱은 손님을 빼앗아가는 경쟁자였지만 국가는 그 일이 더 이상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무사가 돈을 받던 판단이 행정 서비스로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 세무사 사무실 옆에는 무료 버튼 하나가 놓이게 된 겁니다. 그 감각이 한번 박히자 한번 낮아진 가격 감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시장을 휩쓸던 민간 앱조차 세금 신고를 접고 다른 사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리고 이 감각은 세무시장 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일감이 줄자 가장 먼저 무너진 건 변호사의 자존심이 아니라 가격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마약 사건 하나에 1,000만 원부터 불렀을 판사 출신 변호사조차 이제는 500만 원 아래로 내려와 사건을 잡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름값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름이 있어도 가격을 내리지 않으면 전화가 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겁니다. 예전에는 어느 변호사에게 맡기느냐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얼마에 해주느냐가 먼저 튀어나옵니다. 한때 무게감 있던 명함이 견적 비교표 위에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잔인한 건 가격을 낮춘다고 손님이 자동으로 오는 것도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사건은 기다린다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검색창에서 보이려면 돈을 써야 하고 후기와 광고 자리에서 밀리면 아예 선택지에도 올라가지 못합니다. 광고비 500만 원을 결제합니다. 문의 전화는 10통 남짓 옵니다. 그중 몇 통이 진짜 사건이 되든 말든 광고비는 이미 빠져나갔습니다. 그 다음에는 월세가 나가고 직원 월급이 나가고 관리비가 나갑니다. 검색창 맨 위는 수백억 원을 태우는 대형 로펌이 차지하고 개인 변호사는 돈을 내고도 그 아래에 깔립니다. 사건값은 내려가는데 사건을 얻는 비용은 올라갑니다. 상담료는 깎이는데 사무실 월세는 단 한 번도 사정을 봐주지 않습니다.
결국 사무실 문을 여는 순간부터 그달의 적자 금액이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어떤 변호사에게 사건 한 건은 성공이 아니라 그달 사무실을 버티게 하는 산소통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면 누구나 묻게 됩니다. 그렇게 믿지는 일이라면 그냥 그만두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그만두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직은 들어올 때부터 돈과 시간을 너무 많이 먹습니다. 로스쿨 3년 동안 등록금과 생활비가 쌓이고 시험 준비 기간까지 버티다 보면 빚이 먼저 따라붙습니다. 어떤 사람은 2,5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다 쓰고 나서야 겨우 자격증을 손에 넣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안 되면 그만두면 되지 라는 말은 너무 쉽게 들립니다. 면허를 내려놓는 순간 남는 건 자유가 아니라 빚이에요. 지금까지 들인 돈과 시간이 한 번의 손실로 확정됩니다. 더 잔인한 건 돈만 잃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전문직을 준비한 사람들은 남들이 회사에서 실무를 익히고 승진하고 이직할 카드를 쌓는 동안 도서관과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 시간이 계단처럼 보였습니다. 오래 버티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흔들리자 그 계단은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뒤로 돌아갈 수 없게 만든 벽이 됐습니다. 이제 와서 다른 길로 가려 해도 신입으로 들어가기엔 늦고 경력직으로 8경력은 애매합니다. 자격증을 따기 전에는 시간이 투자였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뀐 뒤에는 그 시간이 매몰 비용이 됩니다. 돈 때문에 못 나가고 나가도 갈 곳이 마땅치 않아요. 자격증은 분명 탈출구가 되려고 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바뀌자 그 자격증은 다른 길로 옮겨가기 어렵게 만드는 족쇄처럼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남은 희망은 하나입니다. 지금만 버티면 시장이 다시 좋아질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이 버티기가 출구 없는 기다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매년 1,700명 안팎의 신규 변호사는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추세가 이어지면 2037년쯤 등록 변호사 6만 명 시대가 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앞사람은 아직 자리를 잡지 못했는데 뒤에서는 후배들이 계속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시장이 잠깐 추워진 게 아니라 방 안의 산소가 조금씩 줄어드는 상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산소가 줄어드는 방 안으로 이제 전혀 다른 경쟁자까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처음부터 잘 나가는 변호사의 방을 빼앗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잔인한 자리부터 차지합니다. 이제 막 로펌에 들어온 신입이 밤새 판례를 뒤지고 커피를 들이켜며 수백 장짜리 자료를 넘기던 자리입니다. 예전에는 그 고생이 허드렛 일처럼 보여도 사실은 변호사가 변호사로 자라는 첫 번째 계단이었어요. 틀리고 깨지고 다시 쓰고 선배에게 빨간 펜으로 난도질 당하면서 겨우 감각을 익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책상 앞에 사람이 아니라 프로그램이 앉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씩 걸리던 회화 판례 분석은 3시간으로 줄고 변호사 한 명이 AI를 제대로 쓰면 신입 2~3명 몫을 해낸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박수가 나올 일입니다. 더 빠르고 더 싸고 더 조용합니다. 하지만 신입 입장에서는 박수가 아니라 입구가 닫히는 소리예요. 전문직이 무서운 건 지금 밥그릇이 줄어드는 것만이 아니에요. 다음 세대가 자라날 자리부터 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무너지는 순간조차 너무 조용하다는 데 있습니다. 간판은 그대로 있고 사무실 불도 켜져 있고 명함의 직함도 그대로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안쪽에서는 먼저 전화가 줄고 단가가 내려가고 초보가 배울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깨닫습니다. 자신이 지키고 있던 일이 이미 예전만큼 단단하지 않았다는 걸요. 그리고 이 변화는 전문직 안에서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건 자격증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귀찮고 어렵고 불안해서 맡기던 일들입니다. 예전에는 직접 하기 번거로워서 맡겼고 실수할까봐 맡겼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맡겼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앱으로 줄고 가격이 투명해지고 기계가 초안을 대신 만들기 시작하면 다른 직업들도 같은 기준 앞에 서게 됩니다. 사람이 해줘야 한다고 믿었던 일이 어느 순간 굳이 사람을 거칠 필요 없는 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 살아남는 건 이름이 그럴듯한 직업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끝까지 돈을 내고 맡길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은 여러분의 아이가 붙잡고 있는 그 직업은 앞으로도 삶을 지켜줄 방패일까요? 아니면 너무 늦게 깨닫게 돼 세상에서 가장 비싼 낡은 명함일까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미 흔들리고 있는 직업 혹은 끝까지 살아남을 것 같은 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사라지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